이제 이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예술 교육을 통해서 잠재력들을 펼쳐내는데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라는 걸 실질적인 실험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이건 진짜 정말 우리 어머니들이 들으셔야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뭐 이상 약을 좀 파는 것 같단 말이에요. 뭐 하고 지내시는지 천천히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한번 직장인이 뭘 하고 지내겠습니까? 출근하고 퇴근하고. 연초다 보니까 이제 올해 이제 기관별, 본부별, 부처별 어떤 이제 사업 계획들을 검토하고, 뭐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또 해외의 동향, 문화 정책의 동향들 이런 거 검토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부임하면서부터 제가 그 중국에 쓴 그 칼럼 기사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문화예산 3%, 아마 이 제목이 아마 그런 식으로 제가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 3%에 집착하느냐면, 현재 경기도 같이 거의 1390만 명 정도 되고 이러면요, 인구 대비 문화예산으로 하면 전국에서 거의 압도적 꼴찌입니다. 압도적? 예, 압도적 꼴찌. 그러니까 바로 위에 16위하고도 차이가 너무 나는.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하고 모집단 비교할 수 있는 게 어디겠어요? 서울이겠죠. 그럼 그래 서울 수준은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은 실질적 타격을 입은 분야가 아무래도 이제 문화예술 분야가 될 수밖에 없죠. 뭐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현장의 예술가들은 아예 예술 작품을 발표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가뜩이나 힘들었는데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수준으로 전락했을 때는, 이때는 이제 공공이 전체 창작의 그 역량들을 계속 유지시키거나 발전시키고 가야 되는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흔히 가장 우리가 잘하는 사업들이 뭡니까? 공모 지원 사업입니다. 재작년에 무려 14대 1 정도의 수준까지 경쟁률이 치솟았어요. 6, 7대 1도 아니고 뭐 13대 1, 14대 1 이렇게 가버리면, 정확히는 14.1대 1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공모사정의 의의가 전혀 없다. 서울특별시하고 비교했을 때 그 예술가의 그 볼륨 숫자는 비슷한데, 이런 공모 지원 사업 예산은 이렇게 큰 경기도가 서울의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화예술마저 계속 서울이라는 도시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단순히 어떤 경기도의 어떤 예술 역량 자체도 떨어지지만 이 1390만 도민들의 문화 수용, 문화 향수의 기회도 또 상대적으로 또 저하게 되겠죠. 이런 빈곤의 악순환이, 모든 어떤 이 공동체의 일원들이 문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들이 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문화적 거점들이 풍부하게 각 지역별로 활성화해야 됩니다. 정말 한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의 문화적 트렌드를 우리가 지금 주도하고는 있지만, 뭐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집안의 자식이 아니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제대로 된 음악 교육, 미술 교육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는 그런 가혹한 문화적 양극화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자각해야 되고, 누구나 제한 없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누릴 수 있는 문화교육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폴란드를 간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도시의 평균 그 봉급생활제 임금이 110만 원, 120만 원 밖에 안 돼요. 일요일 낮에 폴란드 국립극장에서 낮 공연으로 하는 오페라를 한번 보러 갔는데요. 극장이 수천 석이 꽉 찼어요. 뭐 110만 원을 벌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요일이 되면 공연을 보는 문화가 너무 자연스럽게 안착되어 있는 거죠. 더 높은 작품보다는 더 많은 작품들을 우리는 만들어내고, 그걸로 우리는 지원했고 끝났다 하고 손틀어요. 근데 그게 들어가는 예산이 10이라면요, 이것을 저 멀리까지, 저 구석까지 보내려면 100이라는 돈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냥 그런 공간을 만드는 데까지만 지원을 해요. 근데 먹거리가 있어야 매일 모이지. 그러면 계속 프로그램에 들어가 줘야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그 공간은 어떻게 됩니까? 유령의 공간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경기도도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다 챙겨서 피가 돌게 만들어야 되고요.
이거는 고용의 문제, 국가 고용의 문제까지 연결되는데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의 그 고용 증가율은 이미 자연 인구 증가율 밑으로 떨어졌어요. 1% 미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더 이상 제조업은 고용을 증가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그 10% 이상의 고용 증가율을 갖고 있는 것은 문화 분야입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높이고 교양을 넓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다음 세대의 우리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문화에 접근해야 된다. 적어도 좀 더 풍요로운 예산이 확보된다면 또 꼭 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저는 세계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경기도라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뭘로 만들 건데요? 사실 경기도에 이미 글로벌 기업의 대부분이 여기 경기도에 다 있어요. 삼성전자부터 네이버까지. 그런데 아무도 경기도를 비즈니스와 산업의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것은 뭐냐면 오로지 문화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바로 전 세계인들과 교섭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존 자원, 문화적 부존 자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DMZ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평화와 공존 그리고 생태라는 어쩌면 21세기 지구촌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모두 직결된 곳. 경기도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문화적 부존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부터 설계해 나가야 되는 거죠. 대립과 갈등이었던 땅을 가장 풍요로우며 가장 미래지향적이며 가장 공존의 어떤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그 안보 논리, 전쟁 논리 때문에 불이익을 강요당했던 경기 북부 지역, 접경 지역도 정말 상전이 벽해되는 역전극을 또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엘 시스테마, 베네수엘라의 이제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동을 말하는 거죠. 마약, 총기 사고가 난무하는 그런 뒷골목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것이 70년대 중반부터 있었어요. 이 엘 시스테마의 딱 정책은 두 줄이었어요. 두 줄. 오케스트라를 만든다. 두 번째 줄이 뭐냐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무대에 올린다. 일단 모여가지고 막 장난처럼 놀고 그래놓고요. 갑자기 무대 확 올려요. 그럼 그때부터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어떤 조명을 받으면서 동네의 가족, 친지들 앞에서 그 무대 위에 섰다는 그 경험이 이 아이들을 바꾸게 해요. 실제로 예술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 것만으로 절대 끝나는 게 아니다. 특히 이제 이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여전히 잠재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예술 교육을 통해서 예술이 아닌 다른 분야에 자기가 미처 알지 못했던 다양한 자기의 잠재력들을 펼쳐내는데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라는 걸 실질적인 실험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이건 진짜 정말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진짜 힘들어져야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약을 좀 파는 것 같단 말이에요. 경기도형 엘 시스테마로 저는 뭘 선택했냐면 10대 티네이저들의 뮤지컬을 선택을 했어요. 예.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뮤지컬은 우리나라의 국민성에 딱 맞아요.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지금 10대들은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이제 억압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10대형 뮤지컬 그 작품을 또 개발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거점 도시를 해서 지금 벌써 이제 올해에는 10개 도시 정말 놀라운 수준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아이들이 아무런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있지 않았더니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이들이 작품을 한 개씩 만들어가요. 20대들이. 근데 이번에 그래서 제가 정말 코로나만 아니면 다 모아가지고 경연대회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역문화교육본부를 아예 북부에 본부를 하나를 만든 것. 일단 사람 몸이 가야 애정이 생기고
일이 생기고 성공도 생기죠. 정말 문화 불모지라고 다름없었던 그 북부 지역에서 다양한 어떤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사업부터 예술 자원들을 발굴하고 재생하는 사업들, 그리고 또 예술교육 시스템을 안착시키는 것, 그리고 지역 내의 어떤 예술 커뮤니티들을 활성화하는 사업들을 쭉 했습니다. 북쪽에서도 이제 가장 소외된 게 연천군이잖아요. 폐허가 된 벽돌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연천 아트하우스라 그래야지. 이거를 이제 예술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그런 그 작업을 2년에 걸쳐 쭉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홍보를 특별히 한 것도 아닌데 지상파 뉴스가 2개나 와서 취재를 해가서 방영을 했어요. 고작 2년째 딱 하는데 여기가 작년에 우리가 죽을 썼던 바로 그거 맞아? 라고 할 정도로 너무 놀랐고 실제로 그래서 그 연천군 스님은 한 달에 한 17일을 매일 오셨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무엇보다도요 그 지역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뭘 하더라도 우리가 만족스러우면 안 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일처럼 좋아해 주셔야 되거든요. 사실 뭐 차태연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6개월밖에 사업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효적절한 일단 표본을 추출하는 데는 성공했고요. 약 4,875명 정도의 조사했고 사실은 아무런 어떤 메리트도 없는데 많은 예술인들이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이제 올해 내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되는데 어떤 예술인의 현재의 실태뿐만 아니라 또 이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풍요로운 어떤 그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시급한 것인가라는 것. 또 경기도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또 지역적 장르별 특성이 있는가. 우리가 보통 흔히 이제 예술 이제 12개 장르라 그러잖아요. 뭐 문학, 연극, 뭐 영화, 뭐 이런 식으로. 경기도라는 데가 아시다시피 31개 시군이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 할 만큼 정말 농촌부터 접경지대의 메가시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그 지역별, 장르별, 세대별 실태와 니즈를 이렇게 그 다 우리가 접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앞으로 민선 8기 때에도 이렇게 그 경기도 문화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그런 정책 판단의 근거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고요. 저는 항상적으로 이 전수조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문화재단 같은 데 있어서는 가장 필수 불가결한 기초 재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 마무리. 예, 당연하죠. 예.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